네, 뭐해? 세게 빵 올려. 세게 빵 치고 내려. 5. 홀드. 넷. 가슴 들어. 뭐 요즘에 여러 구설수들이 많잖아요. 뭐 케미컬 하면은 뭐 숨만 쉬어도 뭐 몸이 좋아진다.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철선 형님은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탑이잖아요. 정말로 자기 몸을 극한까지 만들어 봤고. 케미컬 선수 운동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케미컬 사용자 방법일까? 내추럴도 저렇게 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봐봐, 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해. 왜? 괴롭고 힘드니까. 한계점까지 가야 되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훈련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저희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머지는 네 선택이야. 네가 만들고 싶으면은 괴로워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답은 하나더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내추럴 선수들이 대회를 많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동법을 한번 들여다봤을 때 어땠냐라고 최근 거를 모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영리하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내추럴로 훈련할 때는 영리보다는 약간 무식하게,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했었는데, 물론 영리하게 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타협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하드한 몸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과거의 올드스쿨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선수들은 현대의 과학과 현대의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현대의 논문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하드하고 날카로운 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디빌더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굉장히 영리하지만 소프트해졌다. 반대로 날카로운 면이 부족하다.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뭐 노력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영리하게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라는 게 사실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IFE 프로 최은총입니다. 사실 뭐 이 프로젝트를 뭐 처음부터 엄청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철순 형님께 그 프로쇼를 제가 계속 나가면서 꼴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고민 상담 아닌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최은총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잠깐 빈말로 던진 말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술을 한 잔 마시면서 형님 저렇게 계속 대회에서 나가서 꼴찌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컨디션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넌 아직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계점까지 가야 되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번에 제대로 해볼래? 할 거면? 지나가는 말씀으로 형님이 하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뭐 다음날 갑자기 이거 준비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기회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한번 전부 다 오픈해볼까.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제 과거의 내추럴 시절 때 모습을 다시 회상하고 그 과거의 올드스쿨 훈련법과 현대의 보디빌딩 훈련법을 조금 접목을 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있긴 했었거든요. 자, 최은총 선수 D-14. 일단은 몸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더 드라이해졌네. 일단은 염분을 어제부터 이제 끊기 시작했기 때문에 염분 끊고 이제 수분까지 빼면은 이제 몸이 더 드라이해지는데, 지금부터 이제 채워야 될 곳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라인업 한번 가볼까요? 라인업이요? 네.
피지컬 맞나? 보디빌딩. 피지컬로 해야지, 피지컬. 중앙 하부랑 상부. 다시 정면 볼게요, 정면. 뭐 기존의 뭐 몸 상태도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몸은 이제 홍준영 코치에게 이제 배우면서 되게 훌륭한 몸으로 이제 잘 만들었어요. 마무리 단계에는 제가 극한의 모습을 가보자. 이 배 탈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극한 면으로 가는 부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경쟁 선수들도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정말 극에 달하는 실험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최은총 선수에게. 근데 참 이게 저는 다이어트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2주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선생님이 그 정도로 너무 확신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은 없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는. 왜냐면 2주 동안 그렇게 빠르게 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과 걱정은 있죠. 근데 좀 선생님이만 믿고서 어쨌든 가는 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인클라인 케이블 플라이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고 내려갔다가 쭉 업, 넷, 스톱, 다섯, 자, 여섯, 아홉. 그렇지. 좋았어. 열 바로 내려놓고. 이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펌핑형 운동이 있고 쥐어짜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피지크 같은 경우는 가슴을 쥐어짜면 안 돼. 가슴은 볼륨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펌핑형 운동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는 당분간은 이렇게 쥐어짜려고 하지 마. 그냥 툭 밀어. 툭. 그래서 펌핑만 되게끔. 네네. 가슴과 후면 삼각근과 그리고 광배 하부는 펌핑형 운동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뭐 복부 그리고 어깨 그리고 이제 등 중앙 상부 하부 이쪽은 완전 자글자글하게 만들려고 수축해가지고 버티는 운동.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할 거야. 네네네. 넷, 다섯, 더 밀어 버텨 5초. 자, 더 밀어 팔 더 밀고 둘, 셋, 넷, 팔 더 밀어. 다섯, 자, 10개, 시작. 자, 여기서 쭉쭉 밀어줘. 하나, 그렇지. 둘, 밀어야지, 끝까지. 왜 올라가다 말아. 셋. 확실히 그 플라이로 뜯어준다는 그 느낌을 가져가고 조여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는 느낌으로 알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뭔가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 바깥쪽 라인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한 번만 했을 뿐인데도 펌핑도 살짝 그런 느낌이 돼서 조이는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게 어떤 말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그동안의 운동 방법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펌핑 된 것도 아니야. 원래 그 플랫 벤치 덤벨 프레스 몇 킬로로 밀어? 덤벨 프레스를 잘 안 해갖고 몇 킬로까지 갔어? 원래 할 때는 30kg 정도까지 해요. 35. 예, 그러면은 25킬로로 가자. 예. 사실 좀 형편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운동 테크닉과 스킬이 안 나와서 운동 시간을 예상을 1시간으로 잡았을 때 거의 15분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또 그거에 대한 적응력도 빠르게 하더라고요. 이 가슴 운동은 한 20분 안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아치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대로 겨드랑이 쪽으로, 이 안쪽이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가 바로. 오케이. 고. 자, 업. 가슴 들면서 올려. 둘. 그대로 내려. 자, 그대로 내려. 그대로. 오케이. 자, 셋. 그렇지. 아홉. 열. 그게 더 엉덩이 올라오지 마. 하나 더. 오케이. 오. 물 좀 마셔라. 네.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만 잡으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휴식 시간 더 줄이고 횟수가 지금보다 10개가 더 많아야 돼요. 10번이 아니라 20번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뭐 운동한 거 보니까 5번에서 팔이 안 움직인다고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스트렝스 훈련도 그렇지만은 고반복에다가 강제 반복 훈련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가볍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적당한 무게로 적당한 횟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오버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버 트레이닝이 말 그대로 근손실을 요구하는 오버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강제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바로. 와, 3세트 했는데 다 털리는데 진짜 지금. 원래 30kg로 했었댔지. 네. 마지막은 30kg로 가자. 오, 이거 와. 아니야, 내가 보조해줄게.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건드리지만은 다음부터는 세트 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 세트 수가요? 오늘 4세트 했잖아. 네. 다음에는 8세트야. 아, 끝났어, 이제 가슴 끝났어. 이거 힘이 다 빠졌는데 들 수 있나 이거? 아, 씨. 자, 준비. 사실 뭐 이게 사람마다 그 기준치가 다른 거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 근지구력이 센 편이긴 하거든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사실 운동 시간도 되게 길고 스트랩을 안 끼고 등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할 정도로 이 전완근이나 지구력이 좋은 편인데 워낙에 그렇게 진짜 제 이상의 훈련을 강도를 뽑으시다 보니까 다 털리더라고요. 전완근이가 뭐고. 근데 형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아직 너가 부족하다라고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벌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구력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힘 줘, 엉덩이 내리고. 오케이. 자, 가슴 한번 체크해볼까? 벗어봐봐. 봐봐. 옆에 그림자 생겼지? 볼륨이 다르지? 네. 요거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다르지? 네, 다르지? 이게 수분 빼도 사실 이 정도는 나와. 그러니까 짜지 말고 던진 훈련해. 봐봐. 그래서 네가 여기를 이제 수분을 다 드라이하게 걷어냈을 때 여기 그림자만 생겨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등상부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상체를 네. 90도도 아니고 네네. 45도 거의. 45도인데 무릎을 살짝 네. 펴주면서 배꼽 아래로 당기는 거야. 그러면 약간 슈러그 느낌이 올라가지.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다시 상체를 살짝 숙여주면서 45도. 다시 무릎으로 이러면서 홀드. 자, 상부랑 중앙은 어떻게 해야 됐어? 짜야 된다 그랬지? 네. 이건 강하게 짜주는 거야. 추측 완전 강하게. 하나, 대신에 가슴 들고 내려가야 돼. 둘, 좋았어. 셋. 아직 이거 이제 웜업이야, 웜업. 여기 진짜 엄청 내일 뻐근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내일 것 거기 같아. 안 돌아가야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추럴로 1등 하는 거 진짜 쉬운 거라고. 근데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면은 솔직히 나는 뭐 대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 사실 이거에 딱 100배 하면 무조건 1등. 근데 지금 이거 10배도 아니고 지금 이거 갖다가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추럴 선수로 활동했을 때 솔직히 뭐 제 기준에서는 내추럴로 대회 우승하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이렇게 좀 경거망동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추럴은 한 만큼 나와요, 몸이. 그리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주면은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다 잘 가꿔져 있어요. 뭐 그 의미가 처음에는 뭐 어떤 말인지 잘 몰랐는데 컨디셔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케미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분을 좀 많이 잡아요, 몸에. 다이어트나 이런 컨디셔닝을 낼 때 그 수분 정체 현상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심하기 때문에 내추럴 선수들이 그런 현상만 없다라고 하면 저는 2주면은 충분히 나트륨과 수분을 다 빼서 몸을 좀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또 겪어봤고요. 물론 그 쉽다는 게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예. 그래서 그 방법도 저도 생각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대회 모습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겠다. 네, 저도 내추럴은 특히 사이즈적이든 욕심보다는 극한으로 뺐을 때 무대에서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케미컬 선수 운동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법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고 본인의 몸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내추럴도 내추럴 한계에 다다르게끔 고달프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케미컬이면 그런 부가적인 뭐 부스터 서포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신에 똑같이 이 안에서 한계점까지 가야 되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케미컬 사용자 방법일까? 내추럴도 저렇게 했을 때 몸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운동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그거를 좀 증명을 좀 저도 제 스스로 해보고 싶어서 이 내추럴 운동법, 로이드 운동법이 따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와, 씨. 지금 온몸이 다 아픈데, 진짜, 이거. 등만 아픈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진짜. 아니 자꾸 막 라떼랑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근지구력이야. 그래서 사실 이제 최원총 선수 같은 경우는 혈관이 작은 이유를 난 알 것 같아. 보면 이게 강제 반복이라든지 이런 극한의 고립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근데 최근에 웬만한 선수들도 이렇게 시키면은 다 못하더라고. 이제 그만큼 너무 운동을 편한 쪽으로 많이 했을까. 뭐 세련되게 포장하면은 자기들은 영리하게 했대. 그건 영리한 게 아니야. 끈기가 부족한 거지. 온몸이 다 아픈데요. 진짜 내일 몸살 걸릴 것 같은데요. 진짜 온몸이 다 아픈데요. 등에, 아니 지금 뭐 몇 개 했다고 지금 루틴 지금 3개 했는데 지금. 진짜. 저는 가장 근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신경이 일단 열려야 돼요. 안 쓰던 근육까지 건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동근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면 무조건 바뀌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영리라는 그런 단어 하에 가볍게 운동을 갖고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그동안 다양한 훈련법도 해보고 많은 분들과 같이 운동을 해봤지만 진짜로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훈련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온몸이 막 끝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제가 훈련을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또 좋은 거는 형님이 딱 해주신 그 딱 해당 부위만 근육통이랑 자극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다음날 여기가 아플 거다 하면은 딱 거기가 진짜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도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에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봐봐, 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해. 왜? 괴롭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방법을 알려줬지. 나머지는 네 선택이야. 네가 만들고 싶으면은 괴로워도 하는 거고. 왜? 방법을 알려줬잖아 이제. 등 운동도 제가 항상 안쪽에 있는 기둥들이 약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깊게 수축하는 그 완전 조이는 그 방법으로 하니까 뚫고 나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분들도 또 보고서 너 여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다. 홍준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다른 게 다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리까지 힘이 다 풀렸어. 지금 바벨로 하나 들어갔잖아. 등 위쪽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극하근과 여기를 좀 진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네. 셋. 자, 내 손을 잡아. 그렇지. 더 세게 물어. 그렇지. 6. 그렇지. 팔꿈치 살짝 더 들자. 10개 더. 하나. 오케이. 자, 다음. 5. 상체 더 숙여봐봐. 그렇지. 7. 좋아. 8. 더 숙여. 7. 8. 9. 오케이. 자, 내려놓고. 자, 바로 일어나. 자, 만세 들어서 허리 펴고. 자, 여기서 세게 찍어서 눌러주는 거야. 자, 세게.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넷. 더 세게 눌러. 5. 그렇지. 6. 7. 8. 더 세게 눌러. 9. 근데 지금 등은 봐봐. 네가 봐도 방패가 완전 뚜렷해졌어. 지금 엄청 커졌어, 등이. 응? 그게 딱 올라오니까 어때? 등의 면적이 달라지지?
그게 내추럴의 한계죠. 우리가 근육의 펌핑 현상은 20분이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건드리면은 그 펌핑이 이제 만성으로 가서 지금보다도 이제 빵빵한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근데 빵빵한 상태에서 유지가 됐을 때 또 건드렸을 때는 또 거기에서 펌핑이 이루어지죠. 그럼 또 그걸 또 만성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근데 무대 전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제 염분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우리가 해당 근육으로 끌어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더 빵빵해지겠죠. 근데 이거를 생리학이나 영양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식하게 해놓고 더 이상의 이제 큰 차이가 없었을 때 실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방이라든지 수분을 덜 뺀 상태에서 뭐 염분 로딩을 하거나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그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몸은 항상 드라이한 상태로 만들고 더 이상 근육이 강제 반복을 인해서 피부를 뚫고 나오기 직전에서의 모든 실험이 들어가야지 사실 근육이 그 질감 자체가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뭐 영양에 대한 실험이 들어간 건 의미가 없어요. 어? 네가 치면 되지. 근데 네가 이런 거를 몸소 보여준 다음에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네가 그거를 못 버티고 그 무슨 뭐 내추럴이 뭐 노력이라 얘기를 해. 어?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근데. 어? 자 마지막 가자. 야 토하고 치울 생각으로 해 그냥. 어? 집중하자 마지막인데. 네. 20, 자, 10개, 마지막이다. 하나, 둘, 여섯, 견갑 더 접어. 여덟, 더 세게 접어. 아홉, 더 강하게. 오케이. 일곱, 좋아.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운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씩 운동 강도가 더 늘어나니까 충분히 쉬고 사실 이제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시합 때까지는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거야. 아마 온몸이 아파가지고 쑤셔서 잠을 계속 깰 거야.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쥐가 나고 이제 근육 경련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거를 견뎌야 돼. 그러니까 또 나랑 비교하자면은 나는 이제 그때도 혼자 살았으니까 자다가 이제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은 그 혼자 그 방치돼가지고 막 고통에 막 신음소리 질러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막 몇십 분 동안 이제 쥐가 나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막 방을 계속 뒹굴거린 적이 있거든. 근데 그게 매일 나와줘야 돼. 사실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내가 못 봐가지고 선수들한테 조금 그런 게 그 감성이 없나 싶어가지고. 네. 저만의 운동법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제 몸에 다 대입을 해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 나가서 직접 배워도 보고 여기저기 뭐 많은 선수들 찾아가면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답은 하나더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세트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6시간, 7시간 훈련하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지구 반대편에 내 경쟁자는 지금 일어나서 훈련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서 나가서 운동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요즘 시대의 그 논문과는 거리가 먼 훈련법이긴 하지만 뭐 근손실이나 이런 건 저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거는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디빌딩 하면 황철순이라는 이름이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형님이 약물 사용자시고 뭐 약물에 대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뭐 내추럴 선수로 활동할 때는 발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몸이 좋은 게 최고지 내추럴이든 케미컬이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나는 내추럴이다. 근데 뭐 어쩌라고. 많은 선수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게, 야, 네가 내추럴 보디빌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나머지 우리는 내추럴이 아니라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로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는 정말 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철승 형님이 하는 그런 운동법들이나 자세들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따라했었고, 예전 내추럴 시절 때도 이제 몸을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몸이 보면은 진짜 지금 현재 현존하는 뭐 공룡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거의 그 수준 이상으로 좋은 그 정말 그런 근질과 사이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추럴 선수로서 그리고 훈련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게 방향성이 너무 없고 미래가 너무 막혀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고, 그 당시 때 해외 그 브랜드 모델들이 전부 다 올림피아 케미컬 선수들이었어요. 이제 이 분야로 발을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30대가 되어서 뒤늦게 이제 케미컬 보디빌딩으로 이제 들어서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요즘에 여러 구설수들이 많잖아요. 뭐 케미컬 하면은 뭐 숨만 쉬어도 뭐 몸이 좋아진다.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끔 내추럴 대회에 나와서 케미컬 선수들이 속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케미컬을 사용했는데 효과를 못 본 선수들이에요. 지금 제가 뭐 느낀 결과로서는 내추럴로 한계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케미컬도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최은총 선수 단계까지, 물론 이게 저는 최은총 선수한테 권유나 요구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한다라고 하면 말릴 것이고 반대를 할 것이. 그리고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런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으면 말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이걸로 본인들의 직업을 삼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몸만 버리고 실질적인 내가 원하는 근육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 왜 너는 쓰면서 왜 그렇지 않냐.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조금 한심해 보이는 게, 저희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운동법이라는 건 사실 내추럴 운동법, 로이드 운동법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운동을 잘하고 이쪽에 대한 그런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으신 분한테 배우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철선 형님은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 좀 탑이잖아요. 정말로 자기 몸을 극한까지 만들어봤고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훈련 2일차인데 보통 시즌 막바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나는 복근 운동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생각보다 복근 운동하는 선수들을 많이 못 봤어요. 해도 뭐 되게 짧게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유산소 포함해서 그렇게 운동할 바에는 차라리 복근을 3, 40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산소를 통해서 지금 지방을 걷어낼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렇겠지만은, 자, 골반만 말아 올려. 그렇지. 천천히 내려. 버티지 마. 네. 세게 빵. 둘, 그렇지. 더 내려가. 됐어.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레그레이즈로 이제 하복부를 잡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위에 갈비뼈로 중앙 갈비뼈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팔꿈치는 몸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돼. 자, 둘, 그렇지. 셋, 더 찍어 눌러. 넷. 복근은 근육무리가 가장 작은 무리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도 가장 줄여야 돼. 그 복부를 많이 쉬어버리면 다시 웜업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자극을 줬을 때 계속 과부하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바로 들어가야 돼. 네네. 15개.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더 눌러. 열. 하나, 둘, 하나, 5개. 둘, 셋, 넷. 오케이. 오, 이렇게 해도 복부가 아픈데요. 순간적으로 넘기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칭 하면 오히려 이제 팩이 더 안으로 달라붙으면서 커져. 부피가. 여덟, 아홉, 열, 하나, 여덟, 아홉, 그렇지. 열, 넷, 다섯, 여섯. 대회 포커싱은 무대 위에서 복부 사이로 순대만한 혈관이 나오고 정말 창자까지 다 보이게 해서 나가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거 아니면은 그냥 내가 발전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냥 전에 대회랑 똑같다 보면 돼. 그 이상으로 만들 각오로 해서 나가야지. 옆에 선수들 혈관 요만할 때 나는 이만한 혈관으로 나가고 나는 창자까지 그냥 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그런 마인드 아니면 사실 뭐 무대 가서 이길 생각이 없는 거야. 자, 라스트.
아홉, 열, 하나. 천천히 올라가. 빵! 천천히. 빵! 빵! 고개도 같이 넘겨. 오케이, 됐어. 자, 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웠을 때 사람의 신체 구조상 골반 때문에 누워있게 되면 허리가 뜰 수밖에 없거든. 허리가 뜨지 않게 배에 힘줘서 척추를 바닥에 눌러줘. 그렇지. 이 자세가 시작 자세야.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배는 엄청 많이 긴장되거든. 자, V업 한번 접어보자. 하나, 접어봐. 그렇지. 둘, 만세. 다시 하나. 천천히, 천천히. 하나. 그리고 만세. 다리 왜 안 움직여? 같이 올라가. 둘, 그렇지. 그러니까 쉴 때는 잠깐 풀어줘. 풀고 10초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뭐든지 레그레이즈나 V업 뒤에는 크런치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세트부터는 V업하고 크런치야. 팔 더 들어. 하나. 어깨 떨어지면 안 돼. 둘. 어깨 계속 들고 있어. 척추가 뜨잖아. 셋. 넷. 셋. 위에서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목까지 다 아픈데요. 힘을 주고 있으려니까. 코어가 너무 약해, 지금. 그러니까 복근 운동을 그렇게, 그다음 너무 편하게 했어, 사실. 하나, 둘, 이 악물고 해.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오늘 이 루틴을 이틀에 한 번씩만 반복해도 사실상 무대에서는 차원이 다른 복근이 나올 거야. 자, 올라올 때 세게 후 내뱉고, 내려갈 때 호흡을 2번 내뱉은 거. 후. 그렇지. 둘, 더 올려야지. 셋, 둘, 업. 오케이. 자, 다시 바로 크런치 20개. 하나, 둘, 셋, 넷. 강제 반복을 통해서 더 꼬이게 만들어줘야 돼, 근육을. 근육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근육이 너무 평온해, 그냥. 이제 막, 자다가도 막 배에 쥐가 나고, 막 목에 쥐가 나고, 다 모고, 막, 등에 쥐가 나고, 이래야지 운동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7, 8, 9, 1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이제부터 옆구리가 굉장히 중요해. 옆구리는 시즌 제일 막바지에 하는 운동인데, 이 외복사가 없으면 복근의 입체감이 없어져. 복직근과 외복사근 그리고 이 장골까지도 만들려면은 가장 지방이 없었을 때 많이 건드려줘야 돼요. 특히나 옆구리 같은 경우는 지방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에서 건드려줘야지,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건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이제 더 자극을 하면서 그 안에 수분까지 날렸을 때, 그러면 껍질이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그때 올라오는 혈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복근이 가장 입체감을 주는 근육이거든요, 신체 부위에서는. 근데 복근만 완벽해도 사실 저 사람의 다이어트 상태를 알 수가 있을 정도니까 왜 그 부분을 놓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예 정말 예전에는 저도 약간 좀 더 무지했을 때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복근은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복근이 보인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복근을 안 하니까 실제로 다이어트가 다 돼도 복근이 뭔가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때라도 조금해도 이제 뭐 8세트, 10세트 정도라도 이제 복근을 건드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렇게 정말 극한으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본 운동처럼 복근 운동을 하니까 실제로 스킨이 더 얇아지는 느낌이 나고, 확실히 이 복근이 더 강해지고 코어도 강해지면서, 처음에는 제가 허리도 막 그렇게 하면 되게 아팠거든요. 여기 약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복근이 더 세지더라고요. 네. 여기는 자글자글 해야 돼, 힘줬을 때, 그치?
여기는 힘 풀어도 빵빵해야 돼. 이제 어깨 후면만 잡으면은 피지컬은 완벽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거 풀오버, 덤벨 풀오버로 해서 여기를 좀 이제 빵빵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이제 승모도 발달됐고, 가슴도 이제 하부가 이제 좀 볼륨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서. 근데 봐봐요. 어깨가 흘러내리는 어깨가 돼버리잖아. 각이 살아야 돼. 전면이 되게 높잖아. 후면이 여기 있고, 후면을 여기다 올려줘야 되거든. 이거는 딱 일주일 작업하면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펌핑형 운동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후면은 마찬가지 짜는 게 아니라 펌핑용으로 이제 볼록 나오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 자, 후면 삼각은 내가 옛날에 이제 항상 이제 보여줬던 거 있잖아.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올리는 훈련이 있는데 사실 그게 모양새는 좀 그래도 효과는 거의 200%야, 그거는. 둘, 이마 쪽으로. 셋, 금방 적응할 수 있어. 그렇지. 넷, 봐. 요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다섯, 둘, 이거 채우면은 올라온다니까. 셋, 넷, 더 올려. 자, 여덟, 아홉, 이마 쪽으로 왔다가. 오케이, 바로. 자, 반대쪽 돌아. 다섯, 올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자, 바로 반대쪽 가자. 그러니까 네가 항상 수축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완성 운동을 하니까 아예 감을 못 잡는 거야. 감을 아예 못 잡고 있어, 지금 네가. 지금 6kg도 지금 못 하는 거는 아예 후면을 안 건드렸다는 얘기거든? 이것도 진짜 어쨌든 탑에 위치해 있는 분이 저를 봤을 때는 그게 이완을 못한다고 본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그래도 후면 삼각근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늘리는 것도 잘하고 이제 수축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늘리는 게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늘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후면 삼각근을 늘릴 때 이렇게만 늘려도 어깨가 다 늘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순이 형님은 여기서 더 가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근육 후면 삼각근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나면서 제가 진짜 이거는 후면 삼각근이 그동안 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가 벌에 쏘인 것처럼 그냥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후면 삼각근이 이렇게까지 또 늘려주면은 또 새로운 자극과 더 많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버텨. 아홉. 봐봐. 계속 올라오지, 붙이면. 계속 올라오잖아. 이제 울퉁불퉁해져 버렸잖아,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잖아. 어? 다르잖아, 이러면. 어? 더 올릴 수 있어. 지금은 이제 근신경을 열어주려고 늘린 거야. 이번에는 수축으로 이제 뾰족하게 조이는 거야. 밖으로 들어봐봐. 여기가 V자 홈이 깊어져야 돼. 그럼 얘가 더 올라와줘야 돼. 오케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여기가 V자 홈 나오게. 승모랑 후면이랑 V자 홈 올렸을 때 요렇게. 예, 요렇게, 오케이. 자, 여기를 자른다 생각해봐봐. 좋아. 넷. 오케이, 좋았어. 똑바로 잡고 하게 되면 후면 전체지만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끝에 각이 뾰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끝에 각이 있지. 여기거든. 승모 잡은 상태에서 멀리 던져. 그렇지. 일곱. 팔꿈치 살짝 구부리자. 여덟. 아홉. 둘. 그렇지.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봐봐, 더 올라와 있을 거야, 아마. 계속 올라오지, 지금.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팍 쳐. 열. 뒤로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위가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진짜 프레스 진짜 지금 하면 안 돼. 얘가 더 올라와 버리면은, 얘가 못 쫓아가면은 더 좁아지는 거야, 그냥. 자, 이번에는 전면 어깨에 결을 만들고 혈관을 만들 거야. 팔꿈치 내려올 때 팔꿈치랑 손목이랑 수직이 되게끔 살짝 앞으로 빼주면서. 오케이. 업. 자, 30개 짧게 시작. 둘, 셋, 넷, 여덟, 아홉,
오케이, 걸고. 자, 잡고, 손 잡아. 떼지 마, 손 떼지 마. 자, 마찬가지 5초 버티고, 10개씩. 둘, 셋, 넷, 고. 시작. 자, 하나, 둘, 셋. 이거 마지막이야. 네. 다섯, 여섯. 올리고, 여기 쪼개졌을 때 올려. 그렇지. 쪼개졌을 때,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앞으로 내밀어.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자, 이게 한 세트야. 곧 있으면 어깨 혈관 올라올 거야. 기다려. 자, 레디. 시작. 고. 자, 하나, 둘, 여섯, 밀어야 돼.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업, 올려. 네. 잡아. 손 떼지 마. 둘, 셋, 넷, 다섯. 자, 10개만. 시작.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고, 여섯, 밀어, 일곱, 여덟, 아홉, 올려. 자, 하나 더. 업. 오케이. 좋았어. 어깨 혈관 올라왔지? 말했잖아, 올라온다고. 결 만들어지고 혈관 올라오고. 진짜 니네 막 그 유튜브용 중량 때문에 진짜, 와, 역시 요즘 내추럴 애들 힘 되게 세구나 했는데, 막상 보면은, 여기가 스타트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한해. 그러니까 그 훈련이라는 건 정말 무한정이야. 그러니까 완성형이 없다라는 거야, 훈련에서는. 만족이라는 건 없어. 내가 요거 처음 했을 때 진짜 죽을 뻔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이건 또. 나는 이만큼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최선이라고 하고, 이걸 최대한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셋, 힘 풀지 마! 네. 다섯, 여섯, 밀어,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나, 둘, 업, 걸어. 자, 잡고 있어. 하나, 둘, 업. 자, 하나 더. 자, 업, 밀어. 오케이. 자, 하나. 업, 여덟. 자, 두 개. 자, 하나. 밀어. 업. 밀어. 안 돼, 할 수 있어. 둘. 자, 하나만 더. 자, 하나 더. 업. 밀어. 하나, 둘, 업. 오케이. 뭐 지금 훈련 방법 자체가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법들이긴 해요, 다. 제가 하는 것보다 너무 훨씬 더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 자체도 벌써 이미 그동안 했던 거랑 너무 좀 다르고. 저조차도 아직까지도 안 해본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훈련은 공부랑 똑같아요. 끝이 없어요. 다들 자기 만족하에 모든 스스로의 그 맥시멈 스트렝스를 정해 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리미티드를 깨야 되잖아요,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본인은 아직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리미트를 깨주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던 거죠. 덤벨 프레스 할 수 있어? 16으로 가자. 대신에 몹지 말고 넓게 해서 그대로 올리는 거야. 그대로 올려서 딱 한 세트. 실패 지점까지만. 하자. 그만해? 그건 네 선택 사항이야. 네가 그만해도 돼. 어차피 이거 보디빌딩이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지 무슨 내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자.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좋았어. 25개 할 수 있겠다. 셋, 넷, 그렇지. 멀리 가. 다섯, 열, 자, 5개 더. 하나, 둘, 할 수 있겠다. 셋, 넷, 자, 30개 채우자. 30개. 다섯, 자, 밀어. 주먹 꽉 잡아. 주먹 꽉 잡아봐. 여섯, 그렇지. 일곱, 더 밀어. 여덟, 끝까지 밀어봐봐. 이번엔 모아서.
9. 하나 더. 오케이. 사실 육체적 고통은 그 순간 지나가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힘든 거에서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힘든 거는 사실 무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염을 한 번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염분 조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수분이 들어오면은 스펀지처럼 잡아놓고 이제 안 풀어주는 거죠. 근데 나트륨을 빼게 되면은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분 배출이 굉장히 잘 돼요. 사실상 이제 왜 염분을 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근에 많은 보디빌더들을 봤을 때 과거에 그런 드라이한 몸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염분 제한했을 때 피하가 그렇게 두꺼운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리고 반대로 염분이 다 빠져나갔을 때 수분을 2, 3일까지 빼고 저 같은 경우는 4일까지 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드라이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원초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고구마 닭, 고구마 뭐 우둔살 이렇게만 딱 해서 거기다 염분까지 제한해서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두 개가 크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극한의 시즌이고 대회가 앞이라든지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하루가 몸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날에 먹는 양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스킨이 살짝 떠 있는 것 같다. 그럼 탄수화물 줄이면 돼요. 그리고 몸이 달라붙어 있다. 그럼 탄수화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그거를 내가 매일같이 눈으로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데이터 값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제 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유명한 선수의 그냥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추럴도 마찬가지예요. 무염으로 갔을 때는 저녁과 아침 사이에 체중 차이가 한 2, 3kg 정도 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드라이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탄수화물을 넣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딩 하니까 지금 피곤해갖고 전체적인 뭐 그냥 몸 컨디셔닝은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고 소금 염분을 이제 오늘부터 먹었거든요. 확실히 지금 복부 상태나 이런 게 되게 잘 나왔어요. 저번 달 캐나다 대회를 이제 똑같이 이제 수분 조절을 하고 철수 형님이 알려줬고 수분 조절을 하고 나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방법을 모르고 그냥 형님이 야 이틀 단수해봐 해갖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수만 하고 나갔었거든요. 단수는 피하층의 이제 껍질 상태를 보면 되는 거고요. 저는 최소 이틀 이상은 해야 되고, 최대 4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제 직접적인 경험담인데 4일까지 수분을 조절한 적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과거에 제 뭐 자료들을 찾아볼라 해도 찾아볼 수가 없던 게 뭐냐면, 과거에 저희가 내추럴로 훈련할 때는 상당히 몸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런 촬영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때는 단수를 이틀 하고 당일 아침에 몸무게가 72kg였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봤는데 76kg인 거예요. 4kg가 지금 한 달 만에 대 몸무게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매직 이거 또 논란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저께 피 검사도 미리 해놨고. 뭐 이 부분은 늘 쫓아다니는 하나의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손을 봐서 이 사람이 몸에 변화가 생기면 황철순이 건드렸는데 당연히 뭐 케미컬에 대한 조언도 받았겠다, 뭐 몰래 이렇게 했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미디어 생활을 벌써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저도 뻔히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과연?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거. 오빠도 가서 발라야 나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오늘은 조금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왜냐면 뭐 철수 형이랑 같이 준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뭔가 최선을 다한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살짝 긴장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등 하고 싶지만 뭐 결과는 뭐 상대적인 거니까 뭐 진짜 1등 할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철수 형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래 옷 입은 상태에서 핫스타프 쳐놓고 계속 열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탄을 지금 발라갖고 탄을 지금 마지막에 작업을 해서 지금 옷을 입으면 지워질 것 같아서 일단 벗고 하겠습니다. 철수 형이 나중에 영상 보면 욕할 것 같아. 이 새끼야.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봐봐 뭐 가슴하고 어깨 펌핑 좀 많이 해. 네, 가슴 어깨 펌핑 많이 할까요? 네. 그리고 네. 계속 가스터프 풀어서 네. 옷 입고 있어. 옷 입고 있을까요? 네, 네. 피하층 조금 수분 있어. 아, 네네네네. 그래. 네. 시상자와 수상자 전원 단체 촬영 진행. 아쉽네요. 근데 뭐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또 준비를 한 거였어갖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적으로는 이렇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좀 저는 이제 아쉽긴 하지만 또 열심히 해서 꼭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2주 만에 그러니까요. 네. 좋은 컨디션. 제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 좀 부족해. 어째 선대 더 좋으니까. 그것도 좀 짧게 준비했어. 예. 잘했어. 아, 진짜 아쉽다. 그래서 최은청의 도전에 나는 응원한다 항상. 난 너의 맞아요. 응원단이야. 정말 준영 2주 동안 형은 얼마나 너의 열심히 하는지 응원단이야. 봤기 때문에 맞아요.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시고 항상 새벽까지 헬스장 되시고 운동 하루에 3번 하시고. 맞아. 우리 응원 단원이야. 맞아요. 저는 그걸로 진짜 모티브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끝까지 이상하고 진짜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네.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응원해주신 분들께 항상 결과적으로 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철생님께도 또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은 형님께 좋은 성적 보여서 매직이다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 사실 제가 대회를 꼴찌한 게 요번만 꼴찌한 건 아니에요. 프로가 된 이후에는 사실 지금 요번에가 몬스터짐 10번째 대회인데 거의 7번 정도를 제가 꼴찌를 사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꼴찌에 대한 그런 실망감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온 것보다는
이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 막상 내려왔는데 그 이우빈이라는 친구인데 아, 형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하면서 약간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원해 주시는 주변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좀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매일 옆에서 이제 핸들링을 했었어야 돼요. 아침마다 몸 상태 체크를 하고 그날의 운동법이라든지 그날의 식단을 이제 수시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조금 더 이제 깊게 관여를 했으면 또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몬스터짐 대회 당일에 일단은 제가 2주 동안 무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사실 무염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대회 당일날 처음으로 이제 염분을 감자랑 같이 먹었어요. 소금을 좀 찍어서. 근데 몸이 엄청 빵빵해지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번에 진짜 컨디션 너무 좋다. 뭔가 펌핑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아, 이거 대회 때 조금 이거 오히려 지금 미리 끌어다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제 그냥 더 염분이나 이런 걸 넣어 먹지 말고 철수님이 수분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좀 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수분을 괜히 거기서 먹어서 더 부을까봐 사실 수분을 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펌핑을 쳐야 되는 그 시기가 왔는데 분명히 되게 열심히 치고 있는데 점점 체력만 빠지고 펌핑이 이렇게 사실 올라온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제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거예요. 대회가 큰 대회였잖아요.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오고 막 다른 채널 인터뷰도 막 이렇게 하고서 가는 동안에 그걸 하다 보니까 펌핑 시간이 최대 1시간 40분 정도 잡고 갔는데 막상 30분 정도밖에 거의 펌핑 시간이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분 남긴 상황에서는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마지막까지 펌핑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적인 계산 부분도 좀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별성과 특수성은 존재해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염분 로딩과 수분 로딩을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음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 몸 상태를 봤을 때 이대로 괜찮으면 이대로 몸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쉬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우리 몸이 활성화됐던 수분이 갑자기 피부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쉬는 동안. 그러니까 피부에서 계속 활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낄 틈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사실 펌핑을 미리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를 누가 옆에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봐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펌핑 치면 되겠지. 근데 점점 이제 부담감이 온 거. 내가 무대 올라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야, 펌핑 시간 요거밖에 없어? 점점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모든 컨디션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은정 선수의 그 몸 상태를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일찍 이제 로딩을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해요. 몸의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했을 때 다음번에는 2시간만 더 먼저 펌핑을 시작하자. 다음번에는 3시간만 더 먼저 로딩이 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결과보다는 진짜 그만한 훈련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근데 저는 아직도 만족은 못해요, 사실. 이거보다 10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은정 선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의 5배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전에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의 몸도 이제 적응을 해 가고 있고 이대로라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훈련량을 다 접목을 하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절실하다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철순 형님께 제가 이번에 운동을 배우면서 내가 더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좀 한계를 내가 가다두고 운동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성적을 내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되게 형님께 그런 좋은 정신력과 이런 마인드를 배울 수가 있어서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훈련만 바꿨을 뿐이었지만서도 이 선수의 멘탈과 이런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지구력이라든지 근력까지도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이 선수는 다음 시즌 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더 잘할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체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저는 지금의 선수들과의 상대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의 이 훈련법이 제가 내추럴 시절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훈련이었고, 이 훈련이 사실 지금의 최원총 선수가 하는 거에 10배에 더 달하는 그 정도의 강도의 훈련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사실 내추럴 대회에서 세계대회도 우승도 해봤고,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이런 선수의 개인적인 노력을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육은 사실 그런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정직한 데이터예요. 이거는 뭐 럭키펀치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다,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걸 갖다가 이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몸이 좋다? 그럼 저 사람보다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뭐 이제 타고났네, 뭐 했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최원총 선수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제가 보는 최원총 선수가 내추럴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저는 시작한다 생각했거든요. 가장 늦게 시작하고 가장 나이도 많고 운동에 대한 구력도 이제 타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마음 먹고 움직이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건 그건 노력이지, 이거 갖다가 폄하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거죠, 그냥.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저는 진짜 뭐 보디빌딩 선수가 돼야지 막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해와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물론 나름 그 과정에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했겠지만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철순 형님께 이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이게 선수 프로의 마인드는 더 달라져야겠구나,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독하게 해야지 그 사이에서 경쟁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좀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IFE 프로라는 명칭만 제가 앞에 있었다 하면은 정말 그 명칭에 맞는 노력과 정신을 이제 정말 프로로서의 그런 모습을 앞으로 제가 갖게 될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최원총 선수는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뭐 시행착오를 하고 부딪히고 울며 불며 했던 그런 시기가 과연 더 그리울 거란 말이죠, 뒤에 가면은.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을 안 시청자들 또한 이 친구가 올라갔을 때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더 회자시키면서 더 큰 감동을 얻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 1등하고 축하 못 받고 고개 숙이고 트로피 들고 집에 가는 선수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만큼 많이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좀 더 각인해서 앞으로 훈련할 때 그런 팬심까지도 생각을 해서 훈련을 하길 바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됐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일단은 먼저 감사를,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남들보다 사실 뒤처져 있는 게 많거든요. 뭐냐면은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나이적인 부분, 또 뭐 운동을 경력, 정말 이 버디빌딩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몸 자체도 막 통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있고 내가 원하고 그 목표를 도전한다고 하면은 꼭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앞으로 계속 도전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을 때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은 앞으로 훈련에 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결코 이 훈련이 쉬운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선수들한테도 되게 많은 영감도 얻고 본인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Feel like I'm finding peace in melody. I'll survive. Feeling like love's no longer out of reach. I'll survive. Even when the sun set deep inside of me. I'll survive. I work through the blood, sweat, tears, now I believe. I sustain cause I pray about it. Dead serious, your boy never play about it. I just climb to the top, what you say about it? And the movement is love, what you hate about it? Homicide do the most to the fam and no one's clearing the air. Everyone survived but no one getting repaired. When the light shine the brightest, you know I'm keeping it clear. And when everything is gone, the realest ones will be here. Sometimes I didn't know which way that I should go. It's hard to decide, but inside I knew that I would survive. I knew that I would survive.
cause I'm finally free. Feel like I'm finding peace and melody. I'll survive, yeah. Feeling like love's no longer out of reach. I'll survive, yeah. Even when the sun set deep inside of me. I'll survive, yeah. I work through the blood, sweat, tears, now I believe